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지난번 팔란티어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 건물을 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의 다운타운인 유니버시티 에버뉴에 위치한 팔란티어 본사에 한번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유니버시티 에버뉴라고 하는 곳의 중간쯤입니다. 제가 팔로알토에 산 지는 벌써 4년째입니다. 처음 실리콘밸리에 왔을 때 이곳 유니버시티 에버뉴가 너무나도 예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383 건물에는 한국의 파리바게뜨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종종 가족하고 가서 책도 읽고 일도 하고 했던 너무나도 좋아했던 곳인데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옆에는 리얼리얼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리얼리얼은 본래 중고명품을 맡기면 온라인에서 대신 팔아주는 온라인 중고명품 위탁 판매 스타트업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오프라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상장을 안 한 스타트업인데 기업 가치가 이미 1조 원을 넘었다고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옆에는 베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혁신적인 전자제품 등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애플 스토어처럼 세련된 인테리어에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신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여기에서는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야 합니다. 재고를 떠안지 않고 물건만 소개해주고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유통업의 개념입니다. 유니버시티 에버뉴는 한국말로 하면 대학가라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거리를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미국 서부 최고의 명문이자 동부의 하버드 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니버시티 에버뉴의 애플 스토어도 매우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한 명소 중 하나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다가 이제는 내부를 다 치우고 저렇게 부스만 설치해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조야라는 레스토랑도 고급 레스토랑이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본래 유니버시티 에버뉴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매우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락다운이 선포되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활기차고 아름다웠던 거리도 정말 한산하게 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전에는 없었던 홈리스 분들까지 어디선가 하나둘씩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예전처럼 이 거리도 활기찬 곳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여기 유니버시티 에버뉴에는 아라비아에서 가져오는 고급 양탄자 가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양탄자들이 싼 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진짜 비싼데 실리콘밸리의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면서 이러한 양탄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다고 합니다. 본래는 왼쪽에 보이는 거리에 차들이 지나다녀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가게 내부에서는 식사가 금지되어 레스토랑들이 밖에 테이블을 꺼내놓고 영업을 하라고 현재는 도로를 블락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락다운이 실시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많은 레스토랑이나 가게들이 파산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여기에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에버뉴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맛있는 레스토랑과 각종 근사한 상점, 블루보틀이나 쿠파 등 맛있는 커피숍들이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더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각종 유명한 슈퍼테크 기업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과거의 구글, 페이팔, 로지텍 등 수많은 테크 스타트업들이 최초로 새빵살이를 하며 오피스를 열었던 곳이 바로 이 유니버시티 에버뉴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와 몽고디비도 여기에 위치한 것이죠. 또한 이 동네에 마크 주커버그가 살고 있고 전 야후 CEO였던 마사 메이어가 사는 집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스티브 잡스의 집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초의 스타트업이었던 HP, 즉 휴렛패커드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가정집의 차고도 바로 여기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설적인 스타트업들의 탄생지인 이곳 팔로알토에 또 많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돈을 싸들고 좋은 스타트업이 나오기만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이지요. 많은 대형 벤처 캐피탈들도 모두 이 근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초기에 투자해서 그야말로 수조 원의 대박을 터뜨린 엑셀 파트너스도 바로 이 거리에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에버뉴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바로 165번지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탄생합니다. 아미디 사에드라는 한 청년은 1970년대 말 가족들과 함께 이란 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아미디의 아버지는 본래 이란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아미디의 가족들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팔로알토 지역에 페르시아 양탄자 가게를 열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미디는 아버지를 도와 이 양탄자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양탄자를 사러 온 몇몇 부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들이 테크 기업의 창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시 아미디의 가족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165번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여기 초기 입주자로 1999년 구글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 구글이 입주자로 들어왔을 때는 6명밖에 안 되었고
나중에 3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 25명이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이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하여 더 큰 건물을 찾아 나가는 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여기 입주하는 돈이 쪼달리는 작은 스타트업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대신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글이 나간 이후 들어온 세입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페이팔이었습니다. 아미디는 페이팔에 초기 투자하여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그 후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이 연달아 홈런을 치면서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디의 165번지 건물은 들어오는 스타트업은 무조건 대박 성공한다는 럭키 빌딩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아미디는 이렇게 스타트업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주면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멘토들도 소개해주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자신도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기업이 바로 플러그앤플레이라는 스타트업 초기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이후 더 많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65 건물은 팔고 여기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써니베일이라는 지역에 더 크게 플러그앤플레이 센터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럭키빌딩으로 유명한 165번지 건물입니다. 현재는 T모바일이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저기에 초기에 구글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아미디의 플러그앤플레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 플러그앤플레이 센터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초기 투자하는 투자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팔런티어가 나옵니다. 팔런티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티엘이 2003년 창업한 회사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팔런티어가 최근 창업한 스타트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팔런티어는 창업한 지 벌써 17년이 넘은 테크 기업입니다. 제가 예전 페이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터 티엘은 본래 IT에는 문외한인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헤지펀드의 매니저로 부업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투자 관련 강의를 하는 강사였는데 몇 명 안 되는 수강생 중 한 명이 바로 컴퓨터 천재인 맥스 레브친이었습니다. 맥스 레브친의 아이디어를 듣고 1998년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바로 페이팔의 전신인 콤피니티였습니다. 피터 티엘은 페이팔 사업을 하면서 사기 거래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사기꾼들이 사기 거래에 페이팔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거래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의 특정한 패턴을 분석해서 사기 거래나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팔런티어의 주된 사업입니다. 팔런티어라는 이름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미래를 보는 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2003년 피터 티엘은 스탠포드 법대의 절친이었던 알렉스 카프를 CEO로 앉히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팔런티어 사업 아이디어는 거의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 캐피탈의 파트너들은 미팅을 하는 내내 지루해하면서 딴짓을 하였고, 또 다른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클라이너 퍼킨스의 임원들은 피터 티엘과 알렉스 카프에게 이 사업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런티어에게 유일하게 투자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CIA의 벤처 캐피탈인 인큐텔에서 약 22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피터 티엘은 자신이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번 돈 33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CIA를 도와 국제 불법 자금 거래나 사기 거래 등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컴퓨터 공학자들과 CIA 직원들과 함께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사마 빈 라딘을 잡을 때도 팔런티어의 기술이 쓰였다고 하는데, 팔런티어가 위치 추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사마 빈 라딘을 지원하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팔런티어의 데이터 분석 및 추적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팔런티어의 건물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자택근무라 아마 팔런티어의 직원들도 다 집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덴버로 본사를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여기 본사 건물도 간판을 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세금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싼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세금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다른 주로 이사하는 탈 실리콘밸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점차 보편화돼가면서 굳이 값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실리콘밸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 유니버시티 에버니에 위치한 팔런티어의 산책을 와보았습니다. 최근 팔런티어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팔런티어를 보유하고 있고 좋은 회사라고 믿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런티어, C3AI, 스플렁크의 세 회사는 미래의 빅데이터 관련 시장을 선점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청자분들도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